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게릴라 파워 인터뷰 열린 공감 시즌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순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야외에서 나와서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곳은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거리, 바로 은흥정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남다른데요. 그러게요. 서울의 명동이 있다면 대전에는 이 은흥정이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젊음과 낭만과 꿈이 넘쳐 흐르는 은흥정이 거리인데요.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추억과 낭만이 서린 곳이 될 테고요. 정말 젊은 기운을 듬뿍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은흥정이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스카이로드가 설치가 되면서 더욱 역동적이고 활기찬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흥정이로 변모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너무 젊음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가운데 이미 오늘 이 파워 인터뷰의 주인공 나와 계시거든요. 네. 자, 오늘은 새누리당 대전시장 박성효 후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효입니다. 자,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우리 세정TV 그리고 대전 시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의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분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빨리 수습이 돼서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은흥정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말씀으로 저도 정신이 없어요. 인사했는데, 야, 이 네. 주변 기본적인 네, 소음이 무슨 배경 음악 같기도 하고요.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 거리인데, 그렇죠. 이 은흥정 거리 정말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대전을 만들어낸 모태의 도시가 이 은흥정 거리로부터 시작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렇게 나와 계신 느낌을 소감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저도 대전서 나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대전서 다녔기 때문에 이 은흥정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부터 이 길을 다닌 기억이 있고요. 또 제가 중구청에 국장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 여기 이 거리 이름을 당시 전성환 청장께서 은흥정이 거리라고 명명을 했고 그때부터 여기를 좀 젊은이의 거리로 특화시킬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예. 네. 자, 이 은흥정이 하면은 뭐 서울로 따지면 뭐 명동 거리 그렇죠. 뭐 이런 정도 그만큼 젊음의 어떤 활력 넘치는 그런 네. 거리인데, 자, 그렇게 활력 넘치는 것만큼 활력 있는 질문들, 그렇죠. 또 날카로운 질문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어때 저 박성효 후보님은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혈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벌써 은행정의 거리에서 젊음의 기운을 전해 받으셨어요. 네. 젊음의 기운으로 함께 해보시기로 했는데요. 자, 그럼 대전 시민과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게릴라 파워 콘서트 열린공감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약들로 이 질문을 엮어봤습니다. 자, 민선 4기 대전시장과 또 대덕구 국회의원의 이력을 지니셨습니다. 근데 으뜸 공약으로 말이죠. 안전안심도시 대전을 이제 외치셨습니다. 자, 이유 좀 들어볼까요? 요즘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국이 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자수단체 장의 또 국가의 제1차적 의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대전천에서 홍명산가와 중앙대파트를 제가 철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홍명산가와 중앙대파트 밑에는 460개가 넘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홍수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홍명산가 중앙대파트 철거가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천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재난을 물난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재난에 대한 제일이고요.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우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 안전교비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직접 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가지고 재난 위험이나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안전하면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소방과 관련된 부분인데, 누구나 고마워하는 119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을 하고, 또 대전이 조그만 도시에서 점점 커지면서 신도심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소방서가 배치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기업이 많은 저희 테크노밸리에는 소방서가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소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부 소방서는 지금 삼성동에 있는데 가호동 등 발전된 모습을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재배치하고, 또 변두리에 있는 기성동 지역에는 소방 파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 파출소를 신설을 하면서 요새 고층화되고 대난이 참 커지기 때문에 소방 헬기도 이후 세종시 등과 연계해서 하나를 구입할 생각이고요. 요새 재난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인근 대전, 충남, 충북 함께 세종시 함께해서 재난 응원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이 생기면 바로 응원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그거 말고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죠. 먼저 통학로를 총점검해서 유해식품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주변의 불량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민생 치안인데 우리 자율방범대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과 연계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위한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시민과 경찰이 한꺼번에 동네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네.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대전은 또 하천이 맑기로 유명하죠. 대전천, 네, 유등천, 과천. 지금 안전에 관련돼서는 정말 시민 안전을 최우선 전략으로 정한 가운데 시장 직속으로 소방, 식품, 재난 등 통제 관제 역할을 할 안전관리국을 만들겠다는 공약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지금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잠깐 더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네, 시청이나 이런 데서 기구를 만들면 공무원이 늘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냐면 대전과 충남, 충북, 또 세종시는 공무원 교육원이 없습니다만은 대전, 충남, 충북이 공무원 교육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중북과 통합 공무원 교육원으로 운영을 하면 인력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 절감된 인력을 가지고 다른 증원 없이 안전관리국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이제 공간이 남게 되거나 추가로 학교 같은 데를 활용하면 안전관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중고등학생들에게 안전관리용 교재를 지원하고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 질문해 주실까요? 자, 사실 이번 그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원도시 활성화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 저 박성희 후보께서는 이 원도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나는 갖고 있다.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 해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라는 것도 사람과 같아서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낡게 되고, 또 우리 대전이 원래 동구로부터 시작했는데 점진적으로 서진을 해서 이제는 유성, 서남북권이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이런 게 되면은 반드시 그 낙후 지역이나 원도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정책의 기조를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그쪽이 아니고 기존의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도시 재생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시 재생 정책을 더 강화해 추진해가는 계획이고요. 특히 역전서부터 도청까지가 예. 상징적인 거리인데 아마 도청은 지금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 것과 관련돼서 문화복합단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래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전은 명품 역사를 만들어서 그 뒤편에 저기 그 소재동 지역에 네, 소재동 지역이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정비를 해나가신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은흥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거기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 같은 나이에 오는 게 좀 민망스러운 그런 나이가 되는데 사실 좀 그렇죠. 여기하고 저 위에 대형동 쪽하고 네. 또 요 아래 중교통 밑에하고 이걸 다 연결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선들이 확보돼서
쭉 그 문화적인 느낌도 갖고 볼거리, 네. 또 즐길거리,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연계돼야 활성화될 그렇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전 지하상가하고 또 이 중앙로 지하상가가 단절이 돼 있어요. 예, 단절되어 네, 있죠. 목적변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연결함으로써 동선을 키워 나가는 것도 원도시 활성화의 계획이 된다고 보고요. 이 지역은 그래도 이만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 낙구 지역이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시장할 때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는데 파남동, 대동, 부사동, 중청동에서 지역별로 어렵거나 밝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시민 참여를 통해서 같이 구상을 해가지고 예. 거기 이사 가지 않으면서 살만한 동네를 꾸미는 네. 도시 재생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는 구상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활성화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 기능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대전시에서 과거에 이 도시정비와 관련된 지구를 법적으로 202개를 지정했었어요. 예. 근데 잘 되진 않고 그래서 민정 5기에 30개가 줄어서 지금 179개가 지정은 돼 있지만 네.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완성된 거 포함해서 7개밖에 안 됩니다. 7개밖에. 그러니까 지정만 돼 있으니까 개발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지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미진한 상황이네요. 이게 아주 걱정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정된 전 지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총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시기적으로 가능성 있고 급한 것부터 네. 먼저 선정을 하되 다들 뭐 LH에서 하기를 기대한다, 뭐 민간 어디 회사에서 한다 이런 말로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급한 것은 시가 먼저 네. 도로라도 내주고서 그렇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도록 이런 식으로 우선 촉진제를 쓸 계획이고요. 요 바로 뒤편에 있는 은행동 가봤어요. 네. 며칠 전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뭐 범죄나 화재 위험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샀다고 그래요. 그 개발 붐일 줄 알고. 그것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그걸 한다다가 안 하고 앉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너무 큰 규모니까 어렵다면 네네. 가운데 길을 하나 먼저 내주고 하면은 민간이 들어올 수 있지 좀 않을까. 더 분할을 해서라도 네, 네. 내실 있게. 네, 그런 식으로 해도 검토를 해야 되지. 잘못하면 말만 하다가 끝도 없이 기다리는 이런 경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주민과 잘 상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주는데 정말 공동체 중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무지개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그런 일들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자, 무지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묻고 싶었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이 교통과 관련된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은 차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1위입니다. 차가 차 있으면. 없으면 좀 불편해요. 이 대중교통망이 노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대중교통망의 분산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그리고 유성 복합터미널 뭐 이런 교통과 관련된 많은 산재된 네.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 교통 문제는 도시의 이게 혈관과 같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철도, 또 버스, BRT, 자동차, 자전거 이런 모든 교통수단들을 연계해서 검토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도시철도는 현재 시에서는 고가로 자기 부상 열차를 한다고 결정을 낸 단계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아직 전 시민이 공감대가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이 된다면 금년 안에 다시 충분한 의견과 공감대 수렴을 과정을 조금 더 거쳐도 옳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하는데 돈이 1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전시가 내야 될 돈이 6천억인데요. 이런 돈을 쓰게 되면 딴 데가 좀 어려움을 겪겠죠. 어렵죠. 그래서 이런 재원 문제하고 자기 부상열차가 우리 기계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있는데 네. 어디 대전시내 도시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도시내에서 쓰는 데가 있는가 외국은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고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달라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그랬었죠. 부분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1호선과 또 충청권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X축을 네. 이룬 다음에 이걸 순환하는 순환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버스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있을 때 50년 만에 버스 노선을 완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타는 비용으로 4번을 환승하는 네, 전략을 그렇죠. 가져주고 있는데요. 이 버스가 좀 부족해요. 대전시가. 그래서 버스를 50대 내지 한 100대 늘려가지고 지금 새로운 개발지나 또 부족한 부분, 또 이 간격이 길은 부분을 좀 네. 넣어주면 대중교통이 훨씬 나아지라고 보이고요. 또 수용차를, 원래는 도시는 수용차를 좀 억제하는 게 정책입니다. 네. 주차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고, 특히 민선 4기에서 이제 타슈 시스템을 했는데, 다시 좋죠. 네,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한 2배 정도를 늘려서 뭐 대학가나 이렇게 은행에서 나중에 집합하는 많은 장소에 네네네. 더 보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교통수단뿐만 아니고 도시교통의 중요한 것은 도로망입니다. 따라서 끊어진 다리,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교통 소통 시간을 줄이고 또 낙후된 지역 개발 효과를 올리는 다목적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만년동의 평성 수련원에서 대화동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대화동으로. 대화동 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공단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있고 그 앞에는 불량 주거 지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년동 평성수련에서 대화동으로 다리를 놨고 그 다리를 나와서 도로망을 이제 가운데로 관통시키면서 네. 나중에 철도가 나옵니다. 이 철도를 넘어 중리법동으로 붙여주는, 제가 이름을 동서번영로라고 정했는데 동서번영로. 네, 이게 네. 매우 시급합니다. 네. 이거 이루어지면 교통 체증도 해소가 되고 네. 낙후지역 개발도 되면서 대도구민이 서구 와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화합형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처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것도 교통소통을 하는데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교통을 몸으로 치면은 혈관이라는 말씀으로 혈관이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제복지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몇 가지로 함축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은흥정이 청년의 거리라고 불려지는 이 거리에서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여성 일자리 어떻게 또 제시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복지 현황을 혁신을 하실 정책을 제시하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데 네, 제가 네. 생각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파도가 우리 100년 먹을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른 분야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만드는 일의 가장 기본은 외부로부터 자금과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자금과 일이고요. 기업 그래서 유치. 이제 네. 공장이든 대기업이든 네네. 사무소라는 기본에서 일차적으로는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산업 입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도 이제 산업지가 부족하죠. 네. 그래서 제가 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일자리와 또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걸 해나가면서 거기만 해도 산업 입지가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제 구상은 그 대동 일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인근입니다. 대동 일대에 한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 나오는 기업이나 첨단 산업, 창조 산업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산업 공간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대동 이렇게, 일대로는 예, 판단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럼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기업에 대한 규제나 또 유인책들을 써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총체적이고 일자리와 관련돼서 특히 청년 일자리가 걱정인데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대학생활하면서 인턴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인턴으로 쓰는 기업에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정규적으로 쓰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을 쓸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더 강화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 때 대학 창업 300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지금 그게 이제 500이 돼 있는데 대학교 창업을 1000개로 늘리겠다 네. 하는 목표하에서 창업과 취업을 연결시키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 봐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네. 크죠. 보육 문제가 네. 제일 보육 큰데 문제. 일반 보육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아요. 실제로 보육시설들이 굉장히 남거든요. 강마여 민간이. 네. 근데 국공립을 자꾸 늘리기를 선호하지만 그런 민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좀 보조나 이걸 주면서 공공형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공공형으로. 또 국공립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네. 정말 특수보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장애아를 만든다든지 또 온종일 한다든지 네. 민간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야를 저희 국공립 분야에서 맡아주는 게 네. 옳은 일입니다. 그러고서 여기에 또 문제는 거기 종사원들이 처우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줄 생각이고요. 또 아울러서 퇴직 인력과도 연관이 되는데 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많은 부분들이 네. 하루를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 업무도 줄여주면서 일자리 창출할 계획으로 네. 어떤 걸 했냐면 어린이집을 한 6, 7개를 한 사람이 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행정 업무를 보신 분이나 네. 행정관리 경험을 있는 분, 아. 퇴직한 분을 네. 하나 설정을 해서 관리관처럼. 어린이집들을 이거 그러니까 엮어서 하나 해주면 비용도 덜 들고 업무 부담도 줄일 겁니다. 행정물 전담으로. 네. 그걸 이제 보육 행정 도움이라고 네, 네.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직한 공무원이나 아하. 교육 공무원이 좋아해요. 아, 네. 어린이집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그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행정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네. 정말 그러면 많습니다. 이 소리를 줄이는 행정 간소화 계획을 아. 즉시 시행해서 간소화. 업무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특이한 게 경로당입니다. 네. 다른 나라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경로당은 그냥 어른들이 쉬시는 공간이 아니라 네. 쉬시면서 뭐 좀 배우기도 하고 아, 네. 또 가벼운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쉼터 겸 배움터 겸 일터 겸하는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넣어서 네. 어른들이 건강과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육과 관련돼서는 네.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게 하나 필요하지 싶어요. 아, 우리 소위 그 산모 네. 임신한 분, 네네. 임신 전부터 출산이 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산모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근역별로 하나 만들어서 네. 애 낳는 어려움들을 좀 도와줄 네. 수 싶어요. 아. 들어보면 그런 거 지원하는 데가 있다는데 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또 좋은 데 가는 게 어떤 신분의 차이처럼 보이는 아. 그렇게도 그런 보이기도 아픔이 하고요. 네, 있어요. 네.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산모 종합지원센터를 근역별로 만들고 네. 또 어르신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어르신들 문제만은 아니죠. 집안 전체 문제가 그렇죠. 그 치매입니다. 치매. 아, 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네. 치매 예방 및 관리 센터도 네. 번역별로 만들어서 집안의 걱정, 어르신들의 걱정을 도우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야, 네. 산들 씨 지금요 경제 네. 활성화부터 일자리 창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박수를 한번 유도해도 괜찮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지금 뭐 젊으면 자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여있는 분들은 있고 네. 다 귀동냥은 하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너무 억박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아무튼 정말 네, 많은 이런 분들이 분들이, 네. 우리 저 박선희 후보의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이 이번에는 동네가 네. 젊은 분들이 다니는 은흥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공동상가 종합대파를 철거하면서 요 하천을 바꿨는데 네. 이게 문화 이벤트가 계속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지역사회에서 이 장소도 그런 거 단월적으로. 필요한데 네. 최근에 보니까 젊은이들도 네. 무슨 밴드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네네네. 하고 얼마 전에도 뵀는데 직장인 밴드라는 게 네네. 굉장히 활발하게 네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이런 데 와서 음악 문화 활동이 전개되면서 네. 볼거리도 되고 네. 또 소통의 공간도 만드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장인 밴드가 많으니까 그 많은 것은 네.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 그 접촉도나 활동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제1회 직장인 젊은 밴드. 밴드 경연대회를 네. 그 은흥정이나 아. 요 하천에서 네. 시간을 오래 갖고 하면은 뭔가 볼거리가 참여도가 그래요. 있어요. 예. 젊은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죠. 또 직장인들도 네. 참여하고 네. 그래서 젊고 나이 든 사람도 같이 어울리는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면 아. 좀 별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정말 선녀 씨 네. 말씀을 보니까 요즘 밴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자, 속에 요거를 그 축소시킬 수 속에서 또 있는 이렇게 무대를. 우리 락을 또 전공하는 분들이 또 모여서 노래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 어쨌든 뭐 그런 모습도 상상할 네.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저 젊은 분들이 저 뒤에 네. 질문을 좀 해주세요 하고 좀 붙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래요. 이명수 씨가 네. 좀 가져와서 제가 가져와야 네. 되나요? 그렇죠. 네, 이명수 자, 씨가 그러면 네, 갖고 제가 오셔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그냥 그래요. 한 장을 가져와서 우리 그러시죠. 시장 후보께 질문을 한번 드려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자, 갖도록 몇 하겠습니다. 가지를 안 여쭤보세요. 몇 가지를. 자, 버스로선 재정비가 필요할 듯 한데 요 질문은 아까 한번 설명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른 준비된 거죠? 거 좀 말고요. 보양 설명드리면 네. 이게 버스가 노선 네. 개편을 했어도 아. 아직 부족한 데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테크노벨에도 부족하고 또 소나무권도 많이 입주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 보완하기 필요가 있고요. 학생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버스에 끊어지는 시간 네. 마지막 버스 차를 좀 늘려달라는 좀 겁니다. 늘려달라. 그것도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서 버스를 한 40대 이상, 50대 이상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네. 이 은흥대회 같은 데도 요 지붕도 있고 스카이로드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의 패션쇼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드 패션쇼로. 네, 로드 패션쇼 네. 하고 젊은 분들도 참여하고 네. 그러면 또 스카이로드에 가고 네. 뭐 네. 만들어 보면 그것도 하나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모든 창출하는 패션쇼도 게 있고 해머쇼도 문화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신하님께 제가 떼긴 했는데 요 어떤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뽑기를 잘 못합니다. 자, 네. 자, 우리 초록색지를 뽑으셨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자, 두발 자유. 두발자유. 학교인지 절인지 적당히만 해주세요. 이거 참, 네, 우리 젊은 아니, 학생이 했을 아니 이거는 같은데. 이거는 저 시장님이 되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저 교육청 지침 아니에요, 이거? 두발자유? 우리 네? 네 학생이 아마 네 적어줄 것 같은데 자 아니 일단 우리 이거 답변을 시민들께- 들어요. 아, 이해합니다. 아, 예, 이거 답변 저희도 주시죠. 네.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녀서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조금 더 기르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심 자세했던 기억이 갑니다. 아. 아마 학창 시절에는 그게 굉장한 관심거리죠. 자.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 장발 단속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아, 네.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 한두 번 걸렸습니다. 그래, 어쨌든 걸리면 자, 여기 일박 그냥 어쨌든 이 공약은 해줄 수 없다. 아니요 네 애들 두발자유를 해줄 수 있겠어요? 두발 요새는 뭐 두발 자유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아직 엄격한 학교가 있으니까. 이건 시장 소관은 아니고요. 예, 자, 모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의하면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그거를 해봐야 네 돼요. 조금 더네 본인을 네, 요 하고 공약은 시장이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예. 마무리를 하겠고 두발에 관련된 것은 자 오늘 이 로드 거리를 오가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보드블에다가 포스트잇을 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우리 드는 거. 시장 후보께서 박승규 시장 후보께서 직접 네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답변을 하고 싶은 것을 뽑아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떼주실까요? 자,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까요? 자, 말씀 중에 네 답변을 드린 거 빼고 너무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한번 네, 선택해 굉장히 주시면 많아요.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네. 뭐 대대서 또 중복되어 있는 것도 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다른 노선 말씀을 좀 한번 정책에 더 관련된 게 들어볼게요. 많아 있었고. 네. 지금 저기 원천동에 가면 하수 정말 처리장이 있어요. 예, 있어요. 이게 예. 한 12만 평 되는데 한 20년 이상 되었죠. 네. 20년 좀 돼가는데 그쪽에 냄새가 나요. 네. 아니, 아무래도 그렇죠. 네. 대전이 옛날에는 작아서 그게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저 하류 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하수 정말 처리장하고 또
오정동 도매시장 뒤편에 보면 분뇨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푸세식 예, 화장실에 네. 그걸 나누는 건데 그것이 도시 발전에 안 좋은 그래서 그런 두 개를 엮어서 우리 하천 하류 그래서 쭉 하류에 어디 있겠던 데나 대동 인근에 그런 데다가 지하를 넣고 그 위에는 체육공원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도 이제 효율이 높아지고 또 하수정발 처리장과 또 분뇨탱크가 이전된 그 자리는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거기다 다시 배치해서 건립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총체적인 구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도시의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우리 또 체육공원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면서 그 나머지 돌아간 지역에는 우리 아파트든 우리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어떤 기업체든 이런 걸 넣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네. 가장 원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번 시장 선거 그냥 국회의원 하시지 왜 나오셨습니까? 돌직구 한번 나겠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강력한 질문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드리면 대전시를 더 키우고 네. 이제 대전만이 대전이 아니라 우리 중부권, 충청권의 후보도시로 대전을 키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흔히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여지까지 가져본 직업 중에서 국회의원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네. 이름 맞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전에서 오롯이 컸고 또 대전시장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전시에 애정이 크고 우리 대전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큰 대전의 모습을 만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고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여론의 높은 지지를 보여준 것도 저한테는 매우 감사하고 또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한번 떨어졌잖아요. 제가 예. 2010년에 떨어지고 나서 많이 배우고 공부했어요. 네. 그 이후에 소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 또 정치력 이런 걸 동원해서 대전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제가 할 소임이고 시민들에게 받은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랑받고 좋은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준비 다 하고 나오신 거네요. 그죠? 준비 다 되신 거죠? 예, 다음 질문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 다 하고 나오신 거죠? 간단하게. 몰랐네요. 네. 그래요. 네, 큰 도시 대전을 더 큰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소명, 그리고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전 시민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전한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함께 가꾸는 희망, 함께 누리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대전을 중부의 우뚝한 수부도시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대전을 잘 알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시장도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시도 배의 선장과 같아서 소신과 철학이 있고 경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시장이 선장 역할을 해야 되지, 자칫해서 세월호의 선장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이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세자TV 게릴라 파워 인터뷰 열린 공감 시즌2 그 첫 회는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인 박성효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 참 일 잘할 사람, 본인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게릴라 파워 인터뷰 열린공간 시즌2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대전시장 후보 박성효 새누리당 후보를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이제 5월 30일, 31일 양일간 여러분께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여러분의 권리자 의무이죠. 투표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10분쯤만 가지고 계시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권리자 의무 꼭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참 일꾼 함께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린 공감 게릴라 파워 인터뷰 네. 시즌2 네. 자,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 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했는데 요 표에 포스팅에 붙어 있는 내용이 민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시민들께서 원하고 있는지 포스팅에 낱낱이 적혀 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 시장 후보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게릴라 파워 인터뷰 열리고 시즌2 박성효 후보와 함께 했던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정신은 없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팬 요거